요즘 아이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냥 GPT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에세이 과제, 심지어는 엄마를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묻는다고 하네요. 예전에 진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거 찾으려고 이만큼 두꺼운 사전 뒤졌던 저한테는 참 낯선 풍경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아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래도 괜찮은 거냐?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인공지능, 이거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AI를 사용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늦게 노출시키는 게 맞을까? 코딩, 이거 이제 필수적이라는데. 근데 코딩 교육을 시키자니 코딩도 생성형 AI가 이제 대체한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되지? 막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도 사실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부모님이 먼저 AI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AI를 아이가 쓸 때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걸 언급을 안 하셔도요, 사실은 이미 아이들이 AI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는 AI의 기초, 그리고 AI를 사용할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결국 쓰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하게 만드는 게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혹은 공부를 하다 보면, 무언가를 찾다 보면 모르는 게 항상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하느냐?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무언가를 해보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도 계속 그렇게 탐색하고 깊게 생각해 볼수록 생각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런 기회가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 능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면 답을 딱 요약해서 정리까지 잘해주잖아요. 표도 만들어주고, 뭐 심지어는 그래프나 그림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요즘 생성형 AI 너무 많이 쓰는 아이들한테는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본인이 분명 알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표현하는 연습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플린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린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예전보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자극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기회도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도 자연스럽게 같이 발달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IQ가 늘어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IQ 검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푸는 능력은 분명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플린 이펙트가 반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IQ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안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이런 경향이 지속됐을 때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걸 수도 있는데요. 일종의 권위 착각이 발생합니다. 부모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이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아이가 대뜸 아니야 엄마가 틀렸어, 아빠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GPT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인공지능이 알려준 게 정답이라거나 혹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부모님들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야 걔가 뭘 안다고 네가 이렇게 말해 라고 혼내시면 안 돼요. 누구나 잘못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 찾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는 잘 모르면서 왜 나 혼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아이들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잘 쓰도록 유도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답을 물어봤을 때 길어야 1, 2초 있으면 답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의 즉각적으로 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얘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제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는 왜 했을까, 얘가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얘는 왜 이런 식으로 답을 말할까, 이 한 박자 쉬고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가 원래 해오던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버퍼링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뇌가 잠시 정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 버퍼링 상태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인공지능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혹은 아이들한테 먼저 말하게 유도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먼저 꺼내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럼 GPT한테 물어보자 하면 그때 물어봐 주세요. 자, 이미 인간의 생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GPT의 생각이 나오죠. 비교하실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아이들이 무언가를 궁금해할 때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질문에 따라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비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코칭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AI가 정답을 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좀 접근하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많은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되는 능력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거, 그런 연습을 부모님과 같이 한번 해주시면 제대로 된 인공지능 사용법 습득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